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거액의 가상화폐를 보유한 것을 두고 여러 의혹들이 현재 제기되고 있습니다. 위믹스, 코인 투자 경위 등 해명을 내놓고는 있지만 의문은 여전한 상황인데요. 예, 의혹의 쟁점은 무엇인지 또 코인과 같은 증권형 가상자산의 자본시장법 적용에는 문제가 없는지 관련 내용들 오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자산 전문가 예자선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 정치권에서 김남국 의원의 60억 원 코인 논란으로 인해서 지금 이 가상화폐와 관련된 수많은 것들이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일단 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2022년 2월 달에 빗썸에서 당시 80만 개 60억 원 상당의 위믹스를 인출했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빗썸에서 이상거래로 FIU에 통보돼서 FIU에서 또 수사기관에 이상하다고 통보를 그렇죠. 한 거죠. 근데 그게 조금 이전의 일이었는데 그 사실이 최근에 알려지면서 이제 문제가 된 것 그게 같습니다. 이상하다고 통보가 됐다는 게 어떤 상황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 일단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거기에서는 거래 내역만 보기 때문에 예. 금액이 크고 그다음에 입출금 내역에서 뭔가 비정상적으로 보이면은 그냥 이 돈 관계에 이상한 것 같다라고 해서 FIU 통보하고 FIU는 그렇게 통보받은 많은 내역들 중에서 이제 통보받은 자료를 검토를 해서 좀 뭔가 예. 이 정도 거래면, 그러니까 네. 이상한 거래가 있다는 거는 뭔가 어디서 이상한 돈을 받았던가 다른 범죄 수익이 예. 이렇게 다는 흔적이 될 수 있으니까 이제 이런 거를 확인해 보라고 수사기관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보도가 되는 부분은 이제 60억이라는 거고 말씀하시기로도 이제 60억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네. 이게 한때 가치가 최대 100억 원도 넘었을 수도 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을 만큼 여러 의혹들이 있는데 이 이야기는 어떻게 그럼 나오게 되는 걸까요? 네, 일단 거래 자체가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 그리고 이 자금의 출처가 이상한 게 아닌지 무슨 범죄나 이런 시세정과 관련된 것이 아닌지 때문에 이제 통보를 해서 이제 조사를 그 부분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러려면은 거래 예. 내역을 샅샅이 일단 파악을 해야 되겠죠. 예. 근데 FIU 거래소와 FIU는 아마 이제 실제 지갑 간의 거래까지도 가지고 있겠지만 조금 간단히 짚어보면 지금 네. 거래 자체가 위법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개인 사생활을 저희가 관심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이제 그 사람이 가상자산 관련 정책도 하는 사람인데 그렇죠. 이런 거액의 거래가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일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어디서 돈을 받은 것이 아닌지 자금 출처 때문에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그 의문을 이제 제기하게 된 겁니다. 예. 그렇다면 미공개 정보인지 그다음에 자기 돈으로 한 게 맞는지를 보려면 거래 내역 자체를 전부 파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FIU에서는 2022년도 빗썸에서 위믹스 80만 개를 인출한 것 자체를 이상거래로 보고를 했는데 그 보고를 할 때는 이제 관련된 그간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거래 내역들을 같이 FIU에 제출하게 되거든요. 그럼 FIU도 그 거래 내역을 종합적으로 봤을 것이고 이제 검찰에 뭔가 거래 내역이 좀 이상하다고 통보를 예. 한 거죠. 예. 근데 검찰이 수사를 하려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상한 거래 내역이 있다는 거는 수사의 단서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이제 무슨 돈이 생겼는지 이런 거 이제 좀 더 수사를 그렇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예. 지금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시간을 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질문 주신 내용을 보면 이제 김남국 의원은 떳떳하다고 하면서 자기가 자료를 내놨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김남국 의원이 딱 준 거는 2021년도에 키움증권이 10억 원이 있었고 그 돈을 업비트로 보내서 거래를 시작한 거. 예. 그것만 달랑 내놨는데 네, 맞습니다. 그거는 2022년도에 빗썸에서 위믹스가 있었던 거에 대해서 지금 제기된 의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로부터 1년 전인 2021년에 키움증권에서 10억을 업비트로 이체해서 거래를 시작했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답변이 되냐. 이제 전혀 답변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사람들은 뭔가 증거가 확실히 있으면은 줄 텐데 저것밖에 말을 못 하는 걸 보니까 이제 그렇죠. 다른 설명이 없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그 돈을 어디서 넣냐고 했을 때 주식으로 투자한 돈을 빼서 네네. 가상화폐 투자한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2021년에는 그 말씀해 주신 그 위믹스가 업비트에는 없었다는 보도들도 네네.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계속 논란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럼 어떤 네. 부분에 대한 해명이 더 필요하다고 네. 보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돈에 대해서는 예. 역시 거래 내역 전체가 밝혀지고 해야 되는데 강제 수사가 들어가려고 해도 무슨 혐의가 있어야 되고 지금 김남국 그러니까요. 의원이 그거 외에는 내놓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근본적인 문제 두 개를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조치와 제도화해야 되는 조치 두 가지로 나뉠 것 같아요. 예. 첫째, 재산 공개를 왜 하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를 예. 제기할 수 있는데 일단은 지금 가상자산은 재산 공개 네. 대상으로 명확하게 되어 있지가 않아요. 의무가 예. 없죠. 네. 그래서 그 문제를 짚어보자면 2018년부터 가상자산이 재산 공개 대상으로 돼야 된다고 법안이 이렇게 발의는 되어 있으나 네. 그 법이 계속 통과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지금 김남국 의원을 비판하는 국회의원들이 지금 이 문제에 정말 진심이라면 빨리 그 법을 통과를 시켜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당장은 재산 공개를 안 했다는 걸로 뭐 위법이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럼 두 번째로 지금 예. 문제되는 게 가상자산을 가지고 있었으면서 가상자산 관련돼서 과세를 유예하는 입법을 했잖아요. 예, 예. 그게 이해상충이냐 문제예요. 예.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원래는 가상자산에 대해서 250만 원을 초과하는 그 수익이 있을 경우에 그 20%를 과세하는 법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로 했어요. 예. 근데 그 법이 한 유예가 번 됐죠. 미뤄져서 예, 예. 2023년 1월 그 1일로 됐다가 예. 다시 한 번 더 미뤄져서 그렇죠. 25년 1월이잖아요. 예. 근데 그 미뤄진 과정을 보면 두 번 다 1월 1일부터 시행되기로 하는 법인데 12월 달 말에 갑자기 여야 합의로 두 번 다 통과가 돼요. 그리고 그 법을 입법한 것에 대해서 이제 김남국 의원한테 뭐라고 했을 때 김남국 의원은 자기 혼자 한 게 아니라고 하는데 그것 또한 네. 사실이에요. 그 법을 노웅래 의원이 발의할 때 김남국 그렇죠. 의원이 같이 한 거고 동시에 다른 당에서도 윤창현 의원, 유경준 의원, 조명희 의원이 발의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서 진짜 봐야 될 거는 아까 재산 공개하는 거는 전혀 처리를 안 하고 과세 그거 입법해 주는 유예해 주는 것만 꼭 12월에 두 번씩이나 여야가 바로 며칠 만에 이렇게 예. 신속히 통과를 시키는 것을 이제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 해결은 뭐냐? 사실 가상자산 그 과세 유예에 대해서만 보더라도 이걸 왜 유예해 주느냐에 대한 명분이 그러니까 토론이 된 적이 없죠. 왜냐하면 12월 말에 갑자기 했으니까. 예. 이제 명분은 나중에 보면 과세 폭탄이다. 그다음에 충분히 100% 과세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건데 둘 다 이유가 안 되죠. 그러면 다르게 돈 번 것도 그런데요. 네 네. 그리고 과세를 정확히 못해도 하면서 나중에 과세 이제 안 한 거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잖아요. 즉 이 법안은 단순히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법안이 아니라 사실 거래 내역에 대해서 예. 추적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법인 거예요. 왜냐면 과세 대상이니까 자기가 그걸 회피했을 경우 나중에 지금 같은 경우도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 만약 이 법이 발의됐었다면 그 당시에 과세 납부를 했느냐 해서 이제 국세청에서 조사를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상자산 사업자들과 이걸로 발행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꼭 막으려고 가장 이제 핵심적인 법안인데 이 법이 두 번이나 아무런 공론화 없이 12월에 통과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 예. 제2, 제3의 김남국 의원이 되게 많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근데 그걸 다 찾아내는 거는 앞으로 해야 될 노력이지만 당장 급한 건 그렇게 여러 김남국 의원들이 지금 존재하는데 그 사람들이 더 이상 가상자산 정책에 자기들 마음대로 관여하지 못하도록 당장 가상자산 관련 모든 정책을 공론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상자산에 지금 과세를 언제부터 어떻게 할지와 지금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기존에 이미 자본시장법이 있어서 예. 투자를 목적으로 하면서 돈을 유치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예. 사업을 표방하면서 다중으로부터 투자를 목적으로 이렇게 투자 명목으로 다중으로 투자를 받을 때는 투자계약 증권 관계가 성립해서 모든 그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처벌이 될 수 있는 법들이 있는데 그 법의 적용을 지금 늦추고 뭐 그 법에 적용을 하는 논의에 지금 그냥 적용만 하면 되는 그 논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뭐 새로운 법을 하니 이런 모든 정책이 예. 지금
가상자산 정책은 사회 전체의 이익을 보지 않고 예. 굉장히 소수의 의원들이 민당정 회의에서 하고 있어요. 윤창현 의원하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두나무 주로 이렇게 셋이서 하고 전혀 공론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가상자산 이 정책을 지금부터라도 당장 공론화해서 그 사람들이 뭐 누가 돈을 받았던지 그거는 당연히 로비를 하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건 당연하니까 예. 그걸 찾아내는 거는 별개로 하고 지금 그 돈을 받았더라도 이제 더 이상 자기들 마음대로 가상자산 정책을 해서 경제를 망치지 못하도록 가상자산 정책을 예. 공론화하는 게 지금 가장 시급하다 생각합니다. 근데 예. 뭐 김남국 의원의 개인의 재산 변동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면 역시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이 논의가 공론화되지 않으니까 이제 자기들 목적에 전혀 지장이 없어서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변호사님 말씀 중에 이제 뭐 여러 김남국 의원이 있다라고 하신 단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정이라고 제가 좀 정정을 네네네. 해야 할 것 같고요. 있을 수 있다는 저희가 의심이 그쵸, 그쵸. 되니까 그런 의심을 하면서 사는 것 자체가 괴롭기 때문에 그렇죠. 정책을 공론화하면은 이제 그런 의심도 없어지고 그럼요. 자연이 되는 예, 거죠. 예. 추정이다라는 부분, 저희가 의심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여지를 좀 남겨놓고요. 정책의 공론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네네. 강조를 해주셨어요. 사실은 이 김남국 의원이 아까 말씀하셨을 때 그 이상거래에서부터 사실은 이 문제가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그럼 다시 좀 네네. 돌아가서 네네. 이상거래가 포착이 되고 수사기관은 법원에 계좌 영장을 요청을 했습니다. 과거에. 네네. 다만 이게 이제 기각이 됐죠.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 영장이 뭐 신현성 대표도 기각이 되고 하는 거니까 법원이 여러 가지로 뭐 그냥 그 판단을 하는 거니까 예. 지금 검찰이 어떤 혐의를 걸어서 그러니까 FIU는 이상한 거래다 자체를 통보하는 거고 그렇죠. 이거 혹시 무슨 범죄와 연관될 수도 있다. 돈이 이렇게 움직이는 건 예, 이런 예. 거고 검찰은 어떤 범죄 혐의를 걸어서 이제 영장을 청구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아직 수사 이제 비밀에 속하는 부분이라 이제 뭐 알려지지 않았고 잘 뭐 예. 됐으면 하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뭐 청탁 재산 공개를 안 했다고 가기도 그렇고 청탁금지법이나 뭐 이해관계 충돌도 자기 의결 표결이라고 하니까 그렇고 하니까 예. 이제 뭐 아주 쉬운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일단은 이런 걸 계속 조사하면서 저희가 근본적으로 지금도 가상자산 정책이 이렇게 공론화되지 않으면 계속 이런 저희가 의심을 하면서 살아야 되고 예. 또 실제 정책이 되는 걸 보면 정말 아까처럼 터무니없는 이유로 12월에 갑자기 되는 게 2번이나 있고 하니까 예. 이런 일이 또 없으리란 법이 없죠. 그렇죠. 그래도 변호사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심으로써 조금 더 찾아볼 여지가 생기는 것 같고 지금 이 문제가 되는 처음 이렇게 많이 나왔던 게 위믹스 코인이라는 코인이잖아요. 네네네. 이게 위메이드라는 게임 회사에서 만든 네네. 코인인 것까지는 알려지고 있는데 네네. 사실 뭐 우리가 뭐 김치 코인이라고 말할 정도로 맞습니다. 크고 작은 코인들이 생겨났다가 없어지고 그곳에 네네. 이렇게까지 큰 돈을 투자한 김남국 의원이기 때문에 이 의혹이 더 커졌다는 네네네. 생각도 들고 제가 찾다 보니까 변호사님께서 이 위믹스를 금융위에 신고도 하신 적이 있어요. 네, 어떤 코인이기 때문에 그러셨습니까? 위믹스는 저기 이 게임에서 쓰인다. 게임에서 뭐 재화의 결제라든지 보상 지급 수단으로 쓰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게임을 많이 만들면 그 게임이 많이 이제 쓰이면서 코인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 코인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사업을 표방하면서 그 만들었구나. 코인을 예. 만들어서 이제 거래소에서 파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게임은 사행성 게임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막연한 기대로 실제로 그 게임에서 쓰이면서 뭐 수요가 올라가는 것보다는 이제 거래소에서 투자 차익을 노리면서 이제 시세가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위믹스 자체를 처음부터 회사가 다른 코인도 다 그렇지만 잔뜩 만들어 놓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격이 올라갈 때마다 회사는 마음대로 팔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사전에 뭐 계획한 유통량 범위 내에서 하는 그래 최소한의 상도위가 있는데 뭐 그것도 지키지 않아서 작년에 상장 폐지가 됐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다시 일부에서 상장이 됐지만 그런 코인인데 그래서 위믹스 관련하다 보니까 위믹스 같은 경우는 실제 사업은 게임 사업은 금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쨌건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하면서 계속 코인을 팔아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교에도 위믹스로 다 코인을 기부금으로 주면서 10억씩 이제 공공연하게 위믹스를 통한 이제 로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이 이제 하필이면 가진 게 위믹스라고 하니까 이제 조금 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어디서 났냐 이 저기 돈이
산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여러 이제 이 가상자산의 그동안의 문제에 대해서 꾸준하게 이제 추적을 해 오셨기 때문에 법적인 제도의 미비점에 대해서 아까 강조를 해주셨잖아요. 보시기에 그렇다면 왜 이게 이렇게 빠른 속도로 가상자산의 이 산업이 커지고 있는데 이 제도가 왜 이렇게 좀 더디다고 보고 싶으세요? 지금 원래 법이 있다고 해서 법은 발이 달린 게 아니기 때문에 저절로 집행이 되지 않는다는 게 이제 당연히 알아야 돼요. 예. 그러면 특히 이 법을 집행하는데 뭔가 막 그 사업자들 이해관계가 엄청 커서 돈이 엄청 많은 경우에는 그만큼 이제 법 집행을 받지 않으려는 노력이 있는 건 그냥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극복해야만 법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자산이 처음엔 무지해서 이렇게 했지만 이제 문제가 되고 보니 법이 없나? 이렇게 사업을 표방하면서 다중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유치하는 행위는 규제할 수 있도록 이상거래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에 투자계약증권이라는 법이 있었잖아. 이렇게 해서 이제 다른 나라들에서 규제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걸로 규제를 시작하고 최근에 유럽에서도 법을 만들면서 가상자산업법을 새로 만들었다는 사실만 알려져 있지만 그 법에 기존에 증권으로 분류되는 가상자산은 증권법이 적용되니까 예. 유럽증권감독청에서 18개월 내에 반드시 그 증권성 판단을 하도록 해라 이런 의무를 줬거든요. 예. 그리고 캐나다에서도 얼마 전에 모든 것은 기본적으로 증권에 해당되니까 예. 아니라고 생각하는 증권들은 개별적으로 신고하고 이제 가상자산 거래를 해라 이런 식으로 증권 규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우려가 되는데 거의 지금 저희도 가상자산업법을 만들면서 겨우 이제 당연한 얘기지만 자본시장법이 우선한다 정도만 해놓긴 했지만 네. 그러려면 실제로 이제 이 가상자산들이 이런 경우에 자본시장법의 투자계약증권에 해당된다 이런 거를 이제 행정부가 이렇게 집행을 이렇게 하고 원칙을 막 발표해주면 좋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지금은 그런 법적인 규제에 그러니까 이것을 가상자산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아니죠. 부분이 윤석열 정부 공약 때부터 예. 가상자산이 원래 투자계약 증권으로 볼 수 있는 성격이 있는 것이다. 그거는 이제 모든 나라가 같은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계약 증권으로 볼 수 있는 가상자산은 증권법을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자본시장법을 적용을 해서 입법 공백을 완전히 메우겠다라고 공약을 했고 그게 맨 처음에 정책 발표도 그렇게 했고 예. 금융위도 맞다. 가상자산 중에서 투자계약 증권에 해당될 수 있는 게 있다. 이제 꼭 그것에 대해서 기준을 마련하겠다라고 말만 했는데 이제 사실 그 말만 하면 이제 집행은 이제 못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가상자산업법만 이제 만들어 논의를 해요. 근데 이제 가상자산업법은 원래 그 관계가 투자계약 증권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같이 투자계약 증권의 범위를 밝히는 것과 동시에 작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이쪽 작업은 좀 느리고 이쪽 작업만 열심히 하니까 사람들이 법이 없나 보다 이렇게 됐고 하지만 이제 법이 있는 건 맞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가 생길 때는 투자계약 증권으로 해서 이제 처벌을 할 수 있죠. 그래서 테라 같은 경우를 지금 투자계약 증권으로 봐서 기소를 한 거고요. 굉장히 중요한 재판이 될 수 있겠죠. 또 저도 위믹스도 당연히 투자계약 증권에 해당된다. 자본시장법 위반이 아니냐라고 의견을 제출했던 거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진 않았어요. 금융당국이. 뭐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 전체적인 기준을 만들 테니까 그때 업무에 참고하겠다 이렇게 종결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거의 1년이 흘렀네요. 그렇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런 범죄나 금융투자 사기들이 어느 정도 그런 기준점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발생한 거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뭐 그 외에도 공직자 재산 신고에 포함되는 것 등등 법적인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말씀 전반적으로 좀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좀 시청자분들이 직접적으로 좀 느낄 수 있도록 이런 가상자산 관련한 범죄들 어떻게 하면 좀 근절될 수 있을까? 뭐 법적인 요소들도 맞습니다. 있을 거고요. 이게 지금 아까 그 자본시장법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지금 이거는 막 사업을 해서 이걸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모으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걸 주식처럼 임창정 사건처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가상자산을 가지고 해서 퓨리에버 코인이나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뭐 위믹스가 될 수도 있고 테라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있으면 아직 사람들이 괜찮은 줄 알고 또 망하면 이제 그때 가서 사기죄로 막 고발을 하게 돼요. 근데 사기죄는 이제 다 끝난 다음에 나중에 피해자들이 모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처벌이 늦고 효과성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아까 말한 자본시장법을 적용하면 자본시장법은 그 자금 모집 자체를 규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투자계약 증권 발행 관계니까
어떤 거기서 허위 사실 유포 등이 있으면 그것만으로 전체 처벌하고 이득을 다 몰수한다든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투자계약증권 발행인데 왜 신고를 안 하고 했어? 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미리 신고하기 전부터 인지수사가 가능한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지금 저쪽에 누가 봐도 이상한 모임이 있다. 저거 누가 봐도 다단계인데 아직 피해자들은 몰라서 이제 신고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런 거를 수사기관이 이게 사업을 표방해서 50명 이상에게 10억 이상 투자금을 모으는 행위면 투자계약증권 발행 관계로 볼 수 있다. 이거 신고한 거냐? 이렇게 해서 인지수사를 하는 식으로 전부 없앨 수 있죠. 아까 예. 보이스피싱 얘기가 나왔지만은 이런 거에 대해서 전체 보이스피싱 정도로라도 사람들한테 교육을 하고 이런 이제 수상한 이런 투자금 모집 자체를 인지수사를 하는 거를 가서 범죄 수익 자체를 초기에 박탈한다면 사실 금방 없어질 수 있는 문제죠. 근데 이게 굉장히 복잡한 게 그러다 보니까 가상자산이 투자계약증권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재산 신고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 정책에 좀 걸려 있는 사람들 그런 예. 사람들 위주로는 이제 이런 거에 법을 이제 뭐 바꾸거나 예. 아니면은 법의 집행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투자자 보호라는 이름으로 자꾸만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책을 정확하게 내용을 왜냐하면 공론화하면 내용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니고 지극히 상식적인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걸 그냥 공론화해서 얘기하면 사실 해결이 될 수 있죠. 즉 제 생각에는 이렇게 당연히 많은 미국에서는 로비스타라는 게 합법적인 직업도 있잖아요. 예. 당연한 거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근데 이게 폐쇄적으로 되면 그만큼 공략이 쉽고 저희가 굉장히 의심을 해야 되잖아요. 항상 아까 추정을. 그래야 되기 때문에 예. 이 그 돈의 힘을 이기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더 많은 돈을 써야 되나? 그럴 순 없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많이 알면 그런 돈의 힘을 극복하여 법치주의가 지켜질 수 있겠죠. 공론화를 해서 신속하게 법제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법제화는 이제 그 있는 법을 신속히 왜 집행하지 않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고 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만드는 거 그쵸. 그러니까 새로? 병행돼야겠죠. 네. 예, 조금 전에 그 보이스피싱 이야기 해주신 부분 저희도 앞서 네. 이제 보도로 살짝 언급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 이제 어떤 이유로든 이제 손실을 이제 만회하고자 네, 네. 하는 분들에게 다가가는 보이스피싱인 네, 네. 거잖아요. 네, 네.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 건가요? 그 저도 보이스피싱 지금 내용에 여기는 대해서. 예,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데요. 보이스피싱은 뭐든지 하여튼 남의 돈을 거짓말로 하는 거라 네. 그 시대에 뭔가 유행하는 거를 유행을 막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는 드디어 이런 테마까지 나왔구나. 예. 이게 특이한 게 아니라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 종류의 보이스피싱은 기본적으로 이런 가상 자산 내지 투자를 빙자한 사기가 있기 때문에 또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기가 지금 저희 문제는 저희 나라가 치안은 굉장히 좋은데 이런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어떤 상태냐면 저게 누가 봐도 다단계인데 연예인을 이용해서 광고를 하고 있어요. 사업 이상해 막 말도 안 되는 사업으로서 NFT를 사면 막 수익금 엄청 준다고 막 크게 호텔을 빌려 행사를 해요. 네. 그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할 때 그 모집을 할 때 피해자가 나중에 나와서 2년 뒤에 피해자 몇 명이 가만히 모여서 있다는 거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있지 않고 그때 투자계약증권 발행 관계를 적용해서 경찰 검찰이 인지수사 체계를 마련하면 바로 할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군가 마약에 찌들어서 병원에 실려 가가지고 이제 그때 하는 게 아니라 저쪽에서 피운다 이렇게 파티를 하고 있으면 마약 같은 거 가서 단속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예. 것처럼 이것도 피해자가 나오기 전에 왜냐하면 이 범죄의 특성이 자기가 이득을 노리고 투기적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망해야 이제 진짜 피해자가 되지 그 전까지는 같이 이제 막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때 법을 적용해서 자금을 뭐 모집하고 투자를 하는 건 개인의 자유고 좋은데 그럴 때 사업을 표방하면서 50명 이상 10억 그 이상을 모을 때는 그 투자계약증권 발행 공모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그걸 네.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단속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저희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자선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